5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몇 년 세 가지 있을 때 쓰는 방법 공부했었죠. 그때 제가 세 가지 쓰는 방법을 세 가지 알려드렸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린나이님이 시간이 되시면 엇박자 으뜨 좀 부탁드려도 됩니까?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53번 해버리면 질문하신 것 기억 안 날 것 같아서 지금 잠깐 이 단어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엇박자 한번 볼게요. 엇박자라고 합니다. 엇박자. 규칙에 맞지 않는 틀린 박자를 엇박자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서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박자가 리듬이에요. 리듬. 예를 들어 우리가 음악을 할 때 딴딴딴 딴딴 이렇게 규칙이 있죠. 이런 규칙이 있어요. 딴딴딴 딴딴 이런 규칙이 있는데 엇이라고 하면 이 규칙에서 틀려버린 거예요. 딴딴 딴딴딴 막 이런 식으로 규칙과 맞지 않게 리듬이 들어갔을 때 엇박자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규칙에 맞지 않게 갑자기 생긴 틀린 박자를 리듬을 엇박자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엇박자가 비유적인 의미로는 무슨 뜻이냐면 비유적 의미 서로 잘 맞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일하는데 서로 맞지 않아요. 마음도 맞지 않고 일하는 스타일, 일하는 방법도 잘 맞지 않고 계속 충돌이 있어요. 서로 너무 다른 거죠. 너무 잘 맞지 않아요. 너무 달라요. 서로 달라요. 이런 의미에서 엇박자라고 해요. 이해되시나요? 같은 의미로는 관용적 표현으로 이 엇박자와 같은 의미의 관용적 표현은 같이 일하는데 서로 잘 맞지 않아요. 일할 때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불편해요. 이걸 손발이라고 해요. 손발이 맞지 않다라고 표현하죠. 전에 토픽 단어에서 그 19번 21번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는데 이 손발이 맞지 않다 할 때 군인들 생각하라고 했었죠. 군인들이 다 같이 걸을 때 이렇게 손발을 맞춰서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똑같이 맞춰서 걸어야 되는데 한 명이 다르게 움직이면 틀린 게 잘 보이죠. 이렇게 서로 잘 맞지 않는 것, 서로 다른 것을 나타낼 때 비유적 의미로는 엇박자, 관용적 의미로는 손발이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배하늘의 음치 나타내신 것 같아요. 음치, 박자를 못 맞추는, 노래 잘 못하는 사람, 리듬이 없는 사람, 맞죠? 자, 문장 예시만 한 가지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 부부는 결혼해서 함께 사는 부부도 서로 마음이 잘 맞지 않는 또는 생활 패턴, 생활 방법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죠. 우리 부부는 함께 살면서 계속 엇박자였다 라고 하면 함께 사는 동안 계속 맞지 않았다. 서로 스타일이 너무 달랐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네, 이제 5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자님 어서오세요. 선생님 깜빡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괜찮아요. 어서오세요. 늦게라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30분밖에 안 됐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볼게요. 자, 오늘 준비한 문제는 전자책 시장 변화 양상 준비했어요. 우리 전자책 관련해서도 54번 문제 2번이나 예상 문제 풀었었는데 그 53번 문제로 쓸 수 있는 이런 그래프들이나 신문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요. 시장 규모 점점 성장하고 있죠.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보통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시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관련된 동사로는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성장하다 쓰면 좋다라고 했었죠. 시장이 계속해서 계속 커지고 있어요. 성장해요 라고 표현하면 더 좋습니다. 자, 볼게요. 두 번째는 성별.
남자와 여자로 나눠서 전자책 판매 비율 보니까 같은 기간이죠. 19, 20, 11, 13 이 기간에 남성 보세요. 남성은 77, 60, 45. 계속 남성은 감소하고 있고요. 여성을 보면 23, 40, 45 계속 증가하고 있죠. 맞나요? 자, 그럼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하는 글을 쓰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원인 나와요. 여자, 남자 나와서 여자는 왜 증가했어요? 선호하는, 선호하다, 좋아하다 라는 뜻이었죠. 선호하다, 좋아하다. 좋아하는 분야의 출판, 책이 계속해서 나와요. 뭐요? 문학이나 교육, 아이들 기를 때 쓰는 그런 교육 또는 소설, 노벨 같은 문학 관련된 책이 계속 나와서 증가해서 여성 독자 유입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어제 공부했었죠. 유입이라는 단어, 들어오다라는 뜻입니다. 여성 독자가 전자책에 들어오는, 이용할 수 있게 들어오는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반대로 남성 보면 실용서적, 실용이라는 것은 생활에 필요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런 뜻입니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게 실용이라는 뜻이에요. 실제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죠. 실제 삶에서 도움이 되는 서적, 책이라는 뜻이에요. 책이 출판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좋아하는 책은 경제나 경영 같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책인데 이게 줄어드니까 남성 독자 유실 증가라고 돼 있죠. 여기서 유실이라는 단어는요. 이 유입과 반대 단어예요. 이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유입이 들어오다 라는 뜻이고요. 유실이 빠져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나가다, 안으로 들어오다, 유입, 유실, 밖으로 빠져나가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변화의 원인 한쪽은 감소했고 한쪽은 증가했는데 결국에는 들어오는 사람이 늘었어요. 나가는 사람이 늘었어요. 마지막은 둘 다 증가하고 있죠. 맞나요? 자, 한번 볼게요. 쓰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쓰는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디서부터 써야 하는지 순서 기억하시고 1번, 2번, 3번 쓰는 순서 기억하고 1번 뒤에 오는 이 단어, 조사, 2번 뒤에 오는 문장 표현, 3번 뒤에 오는 조사,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아예 이 틀을 외우면 됩니다. 기억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순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첫 번째 1번은 조사 기관부터 시작했었죠. 이게 1번이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라고 나와 있고요. 자, 뒤에 무엇에 대해서 조사했어요. 조사한 결과인데요. 무엇에 대해라고 하면 앞에는 항상 주제, 토픽, 주제가 앞에 와요. 주제가 앞에 옵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무엇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문제 전체의 주제는 이 위에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주제니까 또 무엇에 대해, 무엇에 대한 나와 있죠. 2번 됩니다. 2번. 자, 이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 그리고 나면 이 제목 쓰면 되겠죠. 국내 전자책 시장 규모. 자, 전체 다 써도 되고요. 또 여기까지만 써도 됩니다. 시장은, 시장 규모는 다 써도 돼요. 3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뒤에는 연도부터 차례대로 쓰면 되죠. 2009년 1323억 원 6번에서 그 다음에 2011년 2891억 원으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금 변화 내용 증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또는 성장. 아까 이 시장은
성장하다 연결해서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증가하다 외에도 성장하다가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중간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또 바뀌었죠. 이때 다가 씁니다. 이렇다가 다음에 2013년에는 강조죠. 2013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급기야. 결국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10번 3,250억 원에 이르렀어요 라고 볼 수 있죠. 자, 잘 보고 계시죠? 이렇게 정보가 2009년, 2011년, 2013년 3개일 때 몇 년에서 몇 년으로 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었다가 자, 몇 년에는 급기야 자, 이 정도에 이르다 라고 쓰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이거 지난주 보여드린 이 3가지 정보 있을 때 쓸 수 있는 3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죠. 그 3번째. 기억나세요? 이것보다 더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지난주에 설명했었어요. 그거 다시 영상 보시면서 너무 복잡한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간단한 방법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용해서 쓴 원고지 쓴 것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실까요? 좀 더 키워볼까요? 자, 보면요. 이거 1번이었죠. 문화체육관광부. 자, 관광부에서 2번 국내 전자책 시장 변화 양상. 2번 이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 3번 제목이었어요. 국내 전자책 시장은 시장 규모는 다 괜찮아요. 이것은 자, 그 다음에 2009년 1323억 원 단위 꼭 써야 되죠. 원에서 그 다음에 2011년 2891억 원으로 로 했다가 자, 상승했어요. 시장이 상승했어요. 성장했어요. 증가했어요. 쓸 수 있죠? 그렇다가 자, 그 다음에 9번 2023년에는 급기야 결국 어떻게 됐나요? 3,250억 원 이것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원고지 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그래프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성별 나와 있으니까 시작할 때 뭐 특히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자, 특히 볼게요. 자, 1번은 당연히 제목이 됩니다. 성별 전자책 판매 비율 1번이에요. 1번. 자, 그리고 연도 써야 되는데요. 2009년, 2011년, 2013년 앞에 첫 번째 그래프에 나온 2009년, 11년, 13년과 완전히 똑같죠. 자, 이렇게 기간이 똑같을 때, 날짜가 똑같을 때는 동기간 또는 같은 기간에 라고 쓸 수 있다고 했어요. 동기간, 같은 기간에.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줬습니다. 동기간, 같은 기간 2019년부터 11년, 2013년 나타내죠. 동기간. 자, 둘 중에 하나니까 남성, 여성 중에 먼저 써줘야겠죠. 자, 먼저 남성 한번 써볼까요? 남성. 자, 남성이 어떻게 됐나요? 남성이 처음에 77, 60, 그 다음에 45로 바뀌죠. 이거 한 가지씩 3번, 4번, 5번 써주면 됩니다. 자, 우리 아까도 처음에 시작할 때에서 자,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것에 이르다라고 썼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그래프에서도 처음에 남성
77%에서 쓰고요. 에서.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정보 60%는 그냥 이렇게 점만 찍는 거예요. 점. 마지막 정보 다음에는 로를 써줍니다. 자, 77%에서 60%.45% 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감소하고 있죠? 변화 내용 감소하다, 감소한 반면 비교 내용 A는 이런 반면 B는 반대, 증가했다 라고 써줄 수 있죠. 비교할 때요. 자, 다음에 보면 남자 다 썼으니까 이번에는 여성 써야겠네요. 6번 여성의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색깔 다르게 써볼게요. 23%. 자, 이것도 처음 시작이니까 에서 쓰면 되겠죠? 23%에서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40% 점이죠. 40% 점. 이거 8번. 자, 그리고 마지막 55% 로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이거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증가하다 써주면 되겠네요. 변화 내용 증가했다 라고 쓰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비교. 남성이 처음에 여기에서 점 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감소한 반면 여성의 경우는 에서 점 로 증가했다 라고 써주면 돼요. 자, 앞에서는 우리 지난주에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 안 했지만 이거랑 똑같이 쓸 수 있죠. 2009년에서 2011년 억 원 점 2013년 3250억 원으로 라고 써도 쓰는 방법 똑같죠. 지난주에 설명했던 첫 번째 쓰는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좋아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좋네요. 자, 그러면 이 원고지 쓴 것 한번 보고 넘어가야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지 쓴 것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보면요. 처음 시작할 때 접속사 특히 썼고요. 제목이죠. 성별, 전자책, 판매, 비율 1번이었어요. 이것은 그리고 같은 기간이니까 기간이 똑같을 때 동기간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 대상 첫 번째 남성 나오죠. 남성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 77%에서 그 다음에 60% 점. 그 다음에 45% 로라고 썼죠. 로 어떻게 됐나요? 계속해서 하락했어요. 그런 반면 쓸 수 있죠. 하락, 감소하다 똑같죠? 그런 반면. 자, 그 다음에 6번 여성. 여성의 경우 23%에서 40% 점. 자, 마지막 55%로 계속, 꾸준히, 계속이라는 뜻이죠. 상승했다 라고 쓰면 되겠죠. 자, 무엇한 반면 여기 있으니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반대죠. 하락, 감소, 반대, 상승.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지금 수업 듣고 계시는 분들 이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손가락 모양. 자, 마지막 원인 한번 써볼 건데요. 원인 여성과 남성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인 부분 보면 앞에 여성, 뒤에 또 여성, 앞에 남성, 뒤에 또 남성 있죠. 원래 우리 쓸 때는 이렇게 앞에 여성, 남성 이런 단어가 있으면 여기 주어로 쓰면 된다고 했어요. 여성이 선호하는 분야의 출판이 증가해서 하면서 이렇게 되었다 쓰고요. 또 남성이
뭐 또는 남성의 경우 실용서적 출판이 감소하면서 이렇게 되었다.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앞에 여성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같은 단어를 굳이 두 번 쓸 필요 없죠. 우리 위에서도 이 연도가 같으니까 뒤에는 안 쓰고 대신에 동기간 썼잖아요. 맞아요? 바꿔서 썼었죠. 그거랑 똑같이 여기서도 여성 있으니까 앞에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여기도 남성 있으니까 이거 그냥 빼도 돼요. 똑같이 반복될 때는 한 번만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한 번만 써줄게요. 저는 여성, 남성을. 그럼 변화의 원인 쓸 때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쓸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게 뒤에 보면 이 괄호 부분, 이 부분 있죠. 이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괄호가 나오면 괄호를 앞에 나오는 명사 앞에 넣어서 쓰면 된다고 했어요. 교육, 문학, 교육 등 선호하는 분야라고 쓰면 된다고 했었죠. 한번 써보면 이렇습니다. 자, 명사가 있고요. 괄호, 뭐 딸기, 뭐 복숭아 등, 뭐 어쩌고 저쩌고 있으면 이거 쓰는 방법, 먼저 딸기, 복숭아 등, 이게 첫 번째라고 했어요. 이걸 먼저 쓰고 명사를 두 번째로 씁니다 라고 했었죠. 쓰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다음에 을을 붙여도 되고 와 같은 써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1번 딸기, 복숭아 등, 이것은 명사 2번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딸기, 복숭아 등과 같은 이 명사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 문장 쓰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등에 라고 쓰거나 또는 와 같은, 과 같은 붙여서 쓰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한번 써봅시다. 자, 쓰는 순서 한번 보면, 자, 먼저 이것부터 써야겠죠. 문학, 교육 등, 이게 1번 되고요. 1번. 주변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지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선호하는 분야의 출판 증가, 이게 2번이에요. 선호하는 분야의 출판이 증가했다. 자, 그 다음에 화살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화살표가 무엇 하면서 또는 어서 때문에 원인 결과를 나타내는 이 표현을 써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여성 독자 유입이 늘었어요. 이게 3번입니다. 3번. 자, 그런데 비해서 비교 표현이죠. 앞에 여성 독자는 증가했어요. 유입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비해서 자, 다음에 경영, 경제 4번이고요. 자, 실용서적의 출판 감소 5번입니다. 자, 화살표 이러면서 해서 마지막 6번 유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원고지 쓴 것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처음 시작할 때 앞부분 변화 원인. 자,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자, 변화의 원인은 이라고 썼으니까 끝에 서술어 끝날 때는 무엇 했기 때문이다 맞춰서 이렇게 써야겠죠. 이러한 원인은 이렇기 때문이다 라고 맞춰서 쓰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문학, 교육 등, 이게 1번이었죠. 교육 등 2번 선호하는 분야의 출판이 올라가니까 늘었어요. 2번 늘면서. 자, 어떻게 됐나요? 3번 여성 독자 유입이 늘어났어요. 3번 그런데 비해. 자, 4번 경영, 경제 등. 4번 실용서적 출판이 줄어들었어요. 감소죠? 5번 줄면서 어떻게 됐나요?
남성 독자 유실 늘었어요. 남성 독자 유실도 늘었기 때문이다. 볼 수 있죠. 앞에 보면 여성 독자 유입이 늘어났대요. 여성 독자. 밑에도 남성 독자도 유실이 늘었어요. 둘 다 늘었으니까 유실도 늘었어요. 여성 독자도 늘었고 남성 독자도 늘었어요. 대신에 내용은 반대죠. 여성 독자는 유입이 늘었다라는 건 많아졌다라는 뜻이고 남성 독자 유실이 늘었다라는 건 줄어들었다, 적어졌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반대 의미를 나타내는 무엇 한 대 비에 쓸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원고지 쓰기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53번. 원고지 쓰기 전체 정리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지난주 토요일에 멤버십 회원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해보고 문장 만들기, 그리고 생각해보기, 그리고 왜 감소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왜 감소할까, 이런 것 이야기해봤는데, 그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54번 문장을 완성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쓴 문장에서 사용된 표현들 위주로 어떤 표현들을 54번에서 쓸 수 있구나, 이런 고급 표현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속한 사회 도시화에 따라 자, 이 도시화라는 거 중요하죠. 54번 문제 2번 정도 나왔었어요. 도시화, 도시가 만들어지는 현상을 도시화라고 하죠.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 이걸 도시화라고 합니다. 급속하다라는 건 매우 빠르다라는 거니까 이전에는 그냥 도시가 없었는데 매우 빠르게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라는 뜻입니다. 도시가 매우 빨리 만들어지면서 지방 인구 감소합니다. 지방 인구가 감소해요. 지방 인구가. 그러면서 지방 소멸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소멸이라는 것은요, 사라져서 없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사라져서 없어지다 라고 할 때 소멸이라고 해요. 그냥 감소하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들다가 없어진다. 지방이 없어질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심각하죠? 정승리님 하트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트. 이준호동자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좋은 저녁이요. 좋은 저녁입니다. 저녁 잘 드셨죠? 자, 계속 볼게요. 이에 따라 이렇게 지방인구 감소하면서 지방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이에 따라 지방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지방에서 사람들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방인구 감소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면 문제 첫 번째 지방인구 감소하는 이유 적으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방인구 감소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적으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은 문제 해결 방법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아자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손가락 좋아요 클릭 부탁드려요. 선생님께서 힘이 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자자님. 손 하트 대신 저는. 자, 그러면 이거 토요일에는 이야기했었어요. 지방인구 감소하는 거, 지방의 일자리, 교육, 뭐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것들 얘기했었고, 도시만 발전하기 때문이다. 이런 거 했었고, 문제점, 감소됐을 때 문제점, 도시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지방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 각자 나눠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토요일에 이야기를 해봤었죠. 자, 그러면 바로 제가 쓴 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정리해 보세요. 먼저 저는 첫 번째 문제를 쓸 때 시작하는 문장 쓰는 것 어려워하는 분들 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그죠? 가장 쉽게 처음 시작하는 문장 쓰는 방법, 위에 나와 있는 글을 이용해서 위에 나와 있는 글에 나온 이런 단어들만 좀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드렸는데요. 그런데도 이것도 너무 어려워요. 여기 사용된 단어들 잘 몰라서 이용해서 쓸 수가 없어요. 라는 분들은 밑에 나와 있는 이 문제를 같이 합쳐서 시작하는 문장을 써도 된다. 이랬을 때 가장 쉽다라고 알려드렸죠. 지방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 인구가 감소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고 시작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글 이용해서 쓰는 게 어려우면 밑에 나와 있는 1번, 2번 문제를 합쳐서 플러스해서 쓰면 돼요. 이렇게요. 지방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감소해서 그래서 지방 인구 감소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쓰면 54번에 처음 시작하는 문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자 1번 문제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하고 문제 1번 쓰면 돼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문제 1번. 문제 1번이 뭐였죠? 지방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였죠? 이유는 자, 앞에 처음이 무엇하는 이유는 이라고 시작했으니까 앞에서 우리 53번에서 본 것처럼 이유는 원인은 이라고 하면 무엇했기 때문이다. 이거 맞춰서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유는 이렇기 때문이다 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생각한 아이디어를 여기에 적으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저는 조금 고급 표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까 보여드린 쉬운 방법 외에 좀 다양한 표현을 써봤는데 그 표현들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한 내용 볼게요. 지방인구 감소.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썼어요. 그리고 이거 원고지 쓰기 한번 보세요. 마지막 칸에 다 하고 마침표 같이 썼죠. 보이시죠?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원고지 마지막 칸에서 다 하고 끝났을 때 이 마침표를 다음 칸에 적는 게 아니라 자, 다음 칸에 적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칸에 이렇게 같이 적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처음 첫 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원고지 쓰기 은근히 자주 틀리는 학생들 많기 때문에 자, 보시면 좋아요. 자, 이거 볼게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표현 보게요. 오늘은 지금 현재죠. 현재를 나타내요. 프레젠트 현재. 내일은 미래예요. 미래. 그러니까 현재의 문제 그리고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문제였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표현 볼게요. 무엇은 는 앞에 그 문제가 오겠죠. 문제.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앞에 오고요. 이것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면 이 문제는 심각하다, 계속 문제였다 라는 뜻이 되죠. 과거에도 문제였고 지금도 문제고 앞으로도 문제야. 이 앞에 나와 있는 이게 심각해. 계속 문제야. 어제도 아니고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계속 문제일 거야 라는 뜻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예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온난화 해볼까요? 지구온난화는 옛날부터 19세기부터 계속 문제잖아요. 맞아요? 옛날부터 문제였던 거. 오래전부터 앞으로도 문제일 수 있는 거. 가난해보자. 가난. 지구온난화는 그래도 최근의 문제니까. 자, 가난함. 이거는 이제 아주 처음에 사람들도 문제고 옛날 사람들도 문제고 지금도 문제고 앞으로 미래의 사람들도 가난이 문제겠죠. 그럴 때 가난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다. 계속 문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문제예요.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이런 뜻이죠. 이해되시죠? 자, 점차 심각해지는 앞에 점차 나오면 뒤에 어지다 나오는 거 아시죠? 52번 문제에서 몇 번 나왔었어요. 앞에 단어가 점점 또는 점차 나오면요. 다음에 나오는 형용사 다음에는 어지다 씁니다. 이렇게요. 점점 무엇해지다. 점차 무엇해지다. 네, 형용사가 되어간다 라는 뜻이죠. 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하게 되는 이런 뜻이에요. 점점 심각해지는 지방 인구 감소 문제. 이것에 우려를 표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와, 이것도 좀 어려운데요. 신문에 나오는 단어 같아요. 라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무엇에 우려를 표하다 라는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기사에 자주 나와요. 이 표하다 라는 게 표현하다,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려는요, 이거 읽기에서 많이 나왔죠. 걱정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 걱정을 말하다, 걱정을 표현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다시 정리해보면 앞에 나온 어떤 문제에 우려를 표하다 라고 하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다, 표현하다 라는 뜻이 되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사람이 적지 않다, 적지 않으니까 많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 인구 감소, 지방의 인구가 줄어드는 게 정말 큰 문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1번 문제 시작됩니다. 이렇듯 접속사 썼고요. 문제 1번, 지방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 문제 1번이죠. 1번 문제,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저는 이거 아이디어 어떻게 봤냐면 토요일에 멤버십 학생들과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지방의 인구가 없어져요? 지방에 투자하지 않아요. 지방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봤어요. 도시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서울 같은 또는 뉴욕 같은 또는 하노이 같은 도시, 큰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도시화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더 좋은 기회나 일자리 기회, 교육의 기회나 조건, 도시에 있는 일자리로 옮기면 여기 지방보다 도시에 있는 일로 옮기면 돈을 더 많이 준대요. 더 좋은 조건이죠. 또는 더 좋은 기회가 되겠죠? 더 좋은 기회나 조건을 찾아서 도시로 떠나요. 사람들이 도시로 가버려요.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방 인구가 감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이것 때문에 지방은 발전하지 못해요. 지방이 발전하지 않으니까 결국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생각으로 아이디어로 써봤습니다. 자, 보면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자, 도시랑 비교하면 지방이 낙후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썼죠. 자, 여기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도시랑 비교했을 때 지방이 낙후되었어요. 지방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도시와 비교해서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기도 고급 표현 있네요. 무엇이 낙후되다 무슨 뜻일까요? 낙후되다. 발전하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낙후되다, 발전하지 않았다, 뒤에 처졌다, 발전을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릴리님, 선생님 심하다, 심각하다와 같이 심하다의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심하다는 앞에 상황이 나오고요. 상황이 심하다. 앞에 나온 상황의 정도가 강하다. 스트롱 이런 의미죠. 앞에 나온 이 상황이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심각하다는요. 앞에 주어로 문제가 나와요.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면 이 문제가 강하다. 문제가 매우 문제이다. 매우 문제다. 라는 의미가 되죠. 심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강한 거니까 문제가 강하게 되면 심각한 거죠. 매우 심각해요. 매우 문제가 돼요. 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하다와 심각하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향수를 뿌렸어요. 향수를 뿌렸어요. 그러면 향이 나잖아요. 향. 그럼 향은 좋은 냄새니까 부정적인 건 아니죠. 그냥 상황이에요. 그냥 상황. 그러면 자 볼게요.
여자가 뿌린 향수 냄새, 향기, 이 향기가 심하다라고 하면요. 향수 향기가 강하다, 향기가 많이 나 이런 뜻이 돼요. 그런데 이 향수 향기는 좋은 향기니까 이 문제가 아니니까 심각하다를 쓸 수 없어요. 뭐 이럴 때 쓰죠. 쓰레기 냄새. 쓰레기 냄새는 맡기 싫어요. 싫은 냄새예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는 심각하다 써도 됩니다. 쓰레기 냄새가 심각하다. 쓰레기가 매우 냄새가 난다. 이게 매우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지독하다는요? 지독하다의 뜻도 좀 여러 가지인데, 지독하다. 어쩌다 보니 단어 공부가 되고 있네요. 지독하다가 앞에 냄새가 오면요. 이 냄새가 지독하다, 냄새가 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때는 이 냄새가 좋은 냄새가 아니라 나쁜 냄새, 맡기 싫은 부정적인 냄새에 대해서 말할 때 냄새가 심하다, 너무 강하다라는 뜻이어서 이거 바꿔 쓸 수 있겠죠? 쓰레기 냄새가 지독하다,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같은 의미로. 또 두 번째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낼 때도 씁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습관을 나타낼 때 어떤 사람이 지독하다라고 하면요. 이 지독하다가 성격이나 습관을 나타내는 의미예요. 앞에 사람이 오고.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 이 사람의 성격이 빈틈이 없고 철저하다라는 뜻이 돼요.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좀 무서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지독하다 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수미라고 해볼까요? 수미 씨가 지독하다. 정말 성격이 철저해. 빈틈이 없어. 늘 빠짐없이 계획대로 모든 걸 해. 이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지독하다 쓸 수 있죠. 뭐 돈을 아낄 때도 빈틈이 없이 돈을 잘 아껴요. 그럴 때도 지독하다라고 쓸 수 있어요. 뭐 사람을 만나도 돈을 쓰지 않아요. 쓰지 않습니다. 않는 수미 씨. 너무 아껴요. 돈이 나가지 않아요. 그럴 때도 빈틈없고 철저하죠. 수미 씨가 지독하다. 너무해. 이런 의미가 되죠. 이때도 성격이나 습관을 나타낼 때 쓸 수 있습니다. 이준호 동생 노랫말로 너무 지독하게 너만 사랑해. 그럼 이때는 그거죠.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너를 너무 사랑해. 이런 뜻이 되겠죠. 지독하게 사랑해. 지독하게 뭐해? 라고 하면 쉴 틈 없이, 빈틈 없이 계속해서 너만 그 행동을 해. 너만 사랑하는 행동을 해. 라는 뜻이 되겠죠. 이 지독하다가 성격을 나타낼 때는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우리 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설명했고요. 자, 이렇게 아이디어 받고 낙후되다 됐어요. 자, 그러면 지방이 낙후되기 때문에, 지방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한다라고 봤는데,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후됐기 때문에 이유, 원인을 앞에 나온 이 원인을 써줘야겠죠. 자, 이거 하나씩 썼어요. 도시화가 되면 화살표.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더 발전된 도시에 집중 투자 개발을 하게 되어서 원인이죠. 원인. 자, 여기서 나온 집중 투자는요. 집중하다라는 게 concentration 이란 뜻이죠. 하나에만 몰입하는 것, 하나에만 보는 것, 투자. 그러니까 여러 지역이 있는데, 여러 지방들이 있는데 도시만 계속해서 돈도 주고 뭐 시설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을 집중 투자라고 해요. 한 곳에 집중해서 무언가를 할 때 집중 투자라고 합니다. 이거 조금 우리가 인터넷 용어로 신조어로 이렇게 하나에만 모든 것을 다 줄 때, 하나에 모든 것을 다 줄 때 몰빵하다라는 의미도 있죠. 몰빵.
몰빵하다. 표준어는 아니에요. 몰빵하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all in이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하나의 모든 것을 다 줬어요. 하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all in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집중, 투자, 몰빵 이런 뜻이에요. 자, 집중, 투자와 개발을 하게 되어서 자, 그러니까 도시화되면 도시만 계속해서 투자하고 개발하게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방은 상대적으로 소외된다. 소외되다라는 게 투자도 안 해요. 개발도 안 해요. 라는 뜻입니다. 관심이 없다라고 할 때 소외되다라고 볼 수 있죠. 관심이 없어져요. 지방은. 자, 상대적으로 라는 것은요. 위에 나와 있는 무엇과 비교해서 같은 뜻이에요. 무엇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도시와 비교해서 지방이 소외됩니다. 지방은 상대적으로 소외됩니다.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로 인해 결국이란 뜻이죠. 결국 어떻게 되나요? 결국 이로 인해 지방의 사람들은 더 나은 조건과 기회를 찾아서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 지방의 인구는 더욱 감소하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쓴 거 이거네요. 지방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는데 이유 도시화 됐어요. 그러면 도시만 발전해요. 계속. 그래서 지방은 소외돼요. 발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방의 사람들은 더 좋은 일자리, 교육 이런 기회를 찾아서 도시로 가요. 그래서 지방의 인구는 더욱 감소해요. 라는 거죠. 이런 거를 악순환이라고도 하죠. 우리 그 읽기 시간 월요일에 배웠었죠. 안 좋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이거 악순환이라는 단어를 써서 나타낼 수도 있겠네요. 결국 지방의 인구 감소는 악순환이 된다 라고 쓰면 같은 의미의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지방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결국에 다시 도시를 떠나게 되고 그러면 인구가 감소하고 그러면 지방이 발전하지 않고 그러면 또 도시를 떠나고 이런 거 악순환이라고 했어요. 월요일에 공부했던 단어 기억나시나요? 쓰기에 이용해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지방인구 감소가 악순환이 된다. 이렇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 볼게요. 네. 자, 두 번째 문제는 한 칸 띄고 시작하면 되겠죠. 문단 구분하고 이러한 또 접속사로 시작했어요. 항상 문단이 바뀌면 한 칸 띄면 접속사 꼭 써줘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2번 문제 쓰면 되죠. 2번 문제가 지방인구 감소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였습니다. 2번 문제 써주고 답을 쓰면 좋습니다. 자, 문제는 은 이니까요. 멤버십 회원분들 기억나시나요? 저희 토요일에 은 나오면 밑에 써볼게요. 자, 밑에 써볼게요. 자, 이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앞에 주어가 은 나오면 자, 다음에 뒤에 동사 서술어가 나왔을 때 하는 것이다 또는 하는 점이다 라고 맞춰서 써야 한다고 했었죠. 은는 무엇 하는 것이다, 점이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동사, 서술어가 아니라 동사나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로 끝났을 때는 이다 쓰면 된다고 했어요. 무엇이다 이렇게요. 자, 여기서 보면 답이 지방의 저출산과 고령화 명사이기 때문에 이다 라고 끝났죠. 문제는 무엇이다 이렇게 맞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문장 표현 앞에 주어가 왔을 때 어떤 표현이 왔을 때 서술어는 어떻게 써주는가 기억하시면 좋겠죠. 문제는 이것이다 맞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아이디어부터 한번 정리해보면 자, 그때 요 지방인구 감소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학생들이 정말 멤버십 회원분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셨는데 이 중에서 저는 이것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인구가 감소하면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면 이때 지방 인구는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 감소가 많기 때문에 자, 그 지방의 인구는 고령화 된다고 했었죠.
나이 든 사람들만 지방에 남아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고령화 되면 젊은 사람이 없고 고령화 되면 당연히 태어날 아이들도 없어지니까 저출산 문제도 같이 나타난다 라고 했어요. 저출산 되면요 당연히 고령화 사회가 되고요.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저출산 문제도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 썼습니다. 이렇게 저출산과 고령화라고 볼 수 있죠. 자, 뒤에 볼게요. 이렇게 앞에서 쓴 것처럼 교육과 일자리의 기회를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1번 문제에 나왔었죠. 젊은 사람들이 떠나요. 그러면 지방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 남게 되어요. 그래서 이거죠. 젊은 사람들이 감소해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만 남아요.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고령화 사회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건, 이렇게 되면 원인, 이래서 결론, 고령화 사회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것도 토요일에 공부했었죠. 떠나면 원인, 그래서 결과, 고령화 사회가 된다 쓸 수 있습니다. 자, 게다가 또한이랑 똑같습니다. 접속사죠. 또한 무슨 문제 생겨요? 자, 젊은 사람들이 감소했으니까 고령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일할 사람도 부족해지게 되죠. 노동자도 부족해지게 돼요. 일할 사람 부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젊은 사람들이 부족해서 일손 부족 문제 역시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연결해서 쓸 수 있겠죠. 부족해서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 단어 여기 일손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손 비유적인 표현이죠. 일손 비유적인 의미로 일하는 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일할 사람을 일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손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더욱이, 또한 같은 뜻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같은 의미의 접속사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게다가 라고 하면요. 또한, 더욱이, 더욱 다 또한 대신에 쓸 수 있는 접속사들이죠. 같은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까지 해서요. 자, 사람들이 떠나고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빈집만 남아요. 자, 그래서 남게 되어서 버려진 빈집 문제. 빈집이 많아집니다. 지방에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서 이런 문제가 됩니다. 무엇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되다. 똑같이 쓸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두 번째 지방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해결 방법이죠. 마찬가지로 한 칸 띄고 2번이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3번은 3번 문제 쓸 필요 없이 이러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 라고 시작하면 되죠. 위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썼어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 위에 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 하려면 있으면요. 끝에는 어야 한다. 을 필요가 있다. 무엇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는 무엇이 중요하다. 이렇게 연결돼서 쓸 수 있습니다. 또 앞에 나온 표현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서술어 표현 같이 한번 볼게요. 또 마찬가지로 52번에 나오죠. 무엇 하기 위해, 위해서 나오거나 또는 무엇 하려면 나오면요. 뒤에 서술어는 무엇을 해야 한다 또는 할 필요가 있다 또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것이 중요하다 라고 써도 돼요.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써줬습니다. 발전해야 한다 라고 써도 맞고요. 발전할 필요가 있다 라고 써도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자, 해결 한번 해볼까요? 위에서 문제점이 뭐였냐면 원인, 이유가 지방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일자리나 교육을 찾아서 기회나 조건을 찾아서 떠납니다 라고 했었죠. 지방을 발전시키면 되겠네요.
그럼 사람들이 지방에 와서 살게 되겠죠. 자, 그거 이렇게 썼어요.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을 균형 있게, 공평하게 라는 뜻이에요.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라는 뜻이죠. 균형 있게. 차별 없이 뭐 부족하거나 더 많이 주는 것 없이 똑같이 라는 뜻이죠.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균형 있게 똑같이 차별이 없이 발전시켜야 돼요. 지방과 도시를 똑같이 발전시켜요.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국가에서, 한국에서는 이런 법도 있어요. 지방 균형 발전 계획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도 지방에 좀 발전 안 된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방을 좀 똑같이 균형 있게 도시처럼 똑같이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 만들어서 그걸 실제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겠죠? 자, 볼게요. 이미 발전된 지역보다 당연히 도시나 서울 같은 수도 이런 곳이 발전된 곳이겠죠? 수도권 이런 곳보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소외된 지역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위에서 해결하기 위해니까 여기서도 어야 한다. 맞춰서 쓴 것 확인할 수 있겠네요. 어야 한다. 그리고 계속 보면요. 아까 집중 투자는 단어 위에서 봤었죠? 지역에도 서울에만 수도에만 하지 말고 소외된 지역, 소외된 곳에, 발전하지 않은 곳에 조금 더 집중해서 몰아서 투자해줘야 한다. 올인하자. 이런 거죠. 이러한 일환으로 주요 국가시설을 지방으로 분산 이동하는 것도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거 문장 표현도 한번 볼게요. 이런 것도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 자, 해결 방법에 대해서 쓸 때 이런 문장 표현도 쓰시면 좋아요. 해결 방법 앞에 쓰고요. 이런 것도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거죠. 뭐 또 지방 인구 감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일자리를 지방에 늘려요 라고 해결 방법 생각했어요. 그럼 내가 생각한 해결 방법을 써요.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어요. 늘리다. 늘리는 것. 이것도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 라고 쓰면 3번 해결 방법에 대해서 쓰는 그 문장 표현이 되겠죠. 이러한 것도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급 표현 하나 더 나왔네요. 이거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환으로라는 뜻 나왔어요. 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썼는데 일환이라는 뜻은요. 한 가지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 일, 환,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방법이라는 거는 소외된 지역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라고 썼는데 이 집중 투자 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라는 뜻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전에 쓴 것처럼 이거 일환이라는 단어 한 가지 방법 쓰기 위한 문장 표현 중에 하나는 무엇의 일환으로 라는 표현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결 방법이 앞에 나오고 일환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앞에 이 지방에 일자리를 늘린다. 이거에 대해서 이거 문제가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것도 예시를 한번 써보면 지방 인구 감소 문제 해결 일환으로 지방의 일자리를 늘리다 늘리어야 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무엇의 일환으로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무엇의 일환으로 뭐 해야 한다. 이렇게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자, 주요 국가시설이라고 하면 중요한 국가의 그런 것들 있죠. 뭐 대통령이 일하는 곳,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곳, 또는 뭐 에너지 만드는 곳,
이런 것들 국가의 주요 국가시설이라고 하면 중요한 것들을 국가시설이라고 해요. 지방으로 분산해서 이동해요. 분산이라는 것은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나누어서 이동, 옮기면 됩니다. 그러면 발전할 수 있겠죠? 국가의 중요한 시설물들을 지방으로 나누어서 이동하면 소외된 지역에 투자할 수 있어요.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또한 다른 방법 볼게요. 또한 지방의 젊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도록 머물다, 살다 라는 뜻과 똑같아요. 그곳에 살다,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도 시급하다. 시급하다, 매우 중요하고 급하다, 빨리 해야 한다 라고 할 때 시급하다 라고 써요. 시급하다, 매우 중요하고 빨리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빨리 해야 한다 라는 뜻으로 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시급하다라고 하면 정말 중요하고 빨리 해야 하는 일이 앞에 나올 때 지방 인구 감소 문제 해결, 해야 하는 일 해결, 이것이 시급하다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머물 수 있도록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 확충하다, 만들다, 늘리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충분히 준비해서 늘리는 것도 시급합니다. 중요합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확충 한번 볼게요. 자, 확충이라고 하면 확충하다 라고도 하는데요. 확장하다 많이 쓰죠? 그래서 크게 하다, 늘리다 라는 뜻이 되고요. 충하다 라고 하면 채우다, 보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확충하다 라고 하면 더 많이, 더 튼튼하게 채우다, 보충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계속 볼게요. 자, 일자리. 자, 어떤 거요? 일자리 확충해야 되니까 일자리 및 교육시설. 이거 잘못 썼네요. 여기에 시작해야 되는데 기타 여러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자, 일자리도 확충하고 또 교육시설이나 편의시설도 더 많이 늘려야 합니다. 라는 거죠. 그저 확대하다도 확충하다 비슷해요. 더 많이 늘려서 채웁니다. 더 많이 쌓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자, 마지막 결론이네요. 결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위에 쓴 이런 해결 방법, 이런 노력을 통해서 자, 마지막 문장 쓰는 방법,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주제가 지방인구 감소 문제였죠. 이 지방인구 감소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할 것이다. 라고 쓰면 문장이 마무리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3번 문제까지 해서 661자로 마무리해봤습니다.